베스트셀러 1위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천억 자산가 세이노가 말하는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가 거침없이 알려주는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결혼할 때 그렇게 패물에 신경을 쓰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목을 매면서 부티를 내려고 할까요? 이른바 명품을 본따 만든 가짜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핸드백이 워낙 정교해 진짜를 사봐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품이 안 팔린다는 세상이지만, 가짜를 만들어도 진짜와는 쉽게 구분이 되는 값비싼 시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진품이 더 잘 팔리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손목이 부끄러워지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미지의 망령들로부터 초월한 높은 경지에 서서 그 망령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리석은 심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이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부자 역시 불행할 것이라고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부자이긴 한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대, 자식이 공부를 못한대, 애인이 따로 있대, 당뇨에 고혈압이래, 탈세를 하였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라는 식의 표현은 여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이노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땡볕 속에서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자는 사람이 첨단 보안장치 속에서 안전을 구걸하는 부자,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해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하나요? 부자로 살아보았나요? 부자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며 왜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 부자가 안전을 구걸한다고 믿으며 왜 부자가 사업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진짜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환율이나 사업 걱정을 하는 정도라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소비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흔히 과소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유층의 과소비, 중산층의 모방소비, 하류층의 자포자기식 실망소비입니다. 하지만 과소비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의미하는 이상 부유층의 과소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소비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아니면서 졸부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수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합니다. 차재호 서울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과소비 성향은 권력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함이고, 희귀한 물건을 사모하는 것은 권력 욕구의 본질이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과소비가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실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소비가 과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명심하세요.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슬피 우는 부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떤가요? 돌을 파묻어 먹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세이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펑펑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못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입니다. 돈은 써야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닙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으로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2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하려면 허세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게 됩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세이노가 말하는 부자들에 대한 생각 4가지였습니다. 부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세이노의 지혜들이 부자의 길로 가는 한 스텝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이노의 또 다른 가르침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위를 클릭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드리겠습니다.